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Node.js에서 CPU 인텐시브한 코드를 찾아내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이제 김경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당근마켓의 부동산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Node.js 개발자예요. 백엔드로 노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근마켓의 부동산 팀이 신사업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신사업 팀에서 일하는 뭐 스타트업 분위기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의 역할만 갇혀 있지 않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저 리서치나 아니면은 유저의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유저가 원하는 그런 고충들을 기술로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 걸 좀 고민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발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사실 이벤트 루프에 관련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ode.js의 이벤트 루프는 싱글 스레드이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들을 처리하면서 비동기 API를 사용한다, 이런 문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Node.js 공식 문서에 있는 문장을 제가 따왔어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Node.js가 이벤트 루프가 싱글 스레드라고, Node.js 전체 런타임에서 스레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워커풀이라고 워커 스레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어떤 것들이 이벤트 루프에서 동작하느냐? 대표적으로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I/O 작업들, 이제 대부분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아니면 개발자가 인위적으로 워커 스레드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Node.js의 여러 뭐 크립토라든지 아니면 압축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Node.js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워커 스레드에서 그것이 동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벤트 루프에서 뭐가 실행이 되느냐? 사실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거 외에 대부분의 로직이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들, 뭐 예를 들어서 컬백 펑션들, 내가 뭐 익스프레스에다가 어떤 엔드포인트에 어떤 컬백 펑션을 등록했다. 그 컬백 펑션은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컬백 펑션뿐만 아니라 리스폰스를 시리얼라이징 한다던가, 아니면 뭐 리퀘스트 온 거 밸리데이션 한다던가, 아니면은 심지어 뭐 익스프레스에서 그 HTTP로 온 요청을 어떤 컬백을 호출할지 그런 걸 라우팅하는 것도 다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이벤트 루프에서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라는 것은 CPU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이벤트 루프를 딜레이 시키는 거, 이벤트 루프 그 싱글 스레드를 오래 점유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바로 코드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뭘 짜왔는데, 두 가지 API를 짜왔어요. 하나는 이제 헬로 엔드포인트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OK 리턴하는 가장 심플한 API나 짜왔고, 두 번째는 롱카운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왔는데요. 20초 동안 의도적으로 제가 그 이벤트 루프의 싱글 스레드를 점유하도록 코드를 짜봤어요. 이러면 이제 20초 동안 그 싱글 스레드가 이 롱카운트를 호출하면은 그때 동안 20초 동안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각 호출해 봤을 때 헬로우만 호출하면은 로컬 환경에서 제가 호출한 그래프거든요. 당연히 빠르죠. 이제 초당 거의 5만 찍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롱 카운트를 헬로우가 호출되고 있는 와중에 20초 주기로 호출을 해봤어요. 즉 제가 의도한 거는 20초 동안 이벤트 루프를 점유를 했다, 20초 동안 또 풀었다, 20초 동안 점유했다, 풀었다, 그걸 반복을 해봤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저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좀 이 그래프가 보기 힘들게 그려졌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일렬로 찍 그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부분에 있는 거는 리퀘스트 처리량 0이에요. 이 툴로 실제로 가서 마우스 대보면은 데이터가 없어서 처리량 0인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롱 카운터로 제가 20초 동안 이벤트 루프를 점유했지만 모든 HTTP 그 리퀘스트는 한 번에 이벤트 루프를 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오랫동안 점유되다 보니까 다른 API마저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 루프가 특정 코드가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은 다른 리퀘스트를 처리가 멈춘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리퀘스트들을 하나 처리하려면 한 번은 이벤트 루프를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Node.js의 리퀘스트 절대적인 처리량, 그 서버의 리퀘스트 처리량도 감소를 할 거고, 레이턴시, 즉 그 API가 호출되고 나서 리스폰스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근데 사실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크리티컬해요. 저게 뭐냐면은 사실상 스케일 아웃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커스레드에서 사용하는 I/O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왜냐면은 I/O 작업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CPU 한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원인이 높은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스케일 아웃을 해가지고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하나의 물리 서버가 받는 그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그럼 하나의 물리 서버가 실행하고 있는 I/O 작업을 감소시켜서 전체 서버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CPU 인텐시브한 작업으로 이벤트 루프가 딜레이 되면은 그건 원인이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리퀘스트가 10개가 기다리고 있든 100개가 기다리고 있든 그냥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리퀘스트들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해도 아무리 물리 서버를 늘려도 크게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죠. 물론 당연히 조금의 성능 향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스케일 아웃에 대한 재미를 볼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그러면 그 코드 찾아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이벤트 루프를 오래 점유하고 있는 코드인지 그거를 찾는 과정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뭐 클리닉.js라는 도구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다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제 원인을 정리하는 것, 오늘 그거를 제가 좀 어떻게 어디 코드가 문제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만약에 노드 서버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API들이 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떤 API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PI가 굉장히 많고 코드 베이스가 굉장히 많으면은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API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API를 찾았다면은 그 API는 도대체 어떤 함수를 뭐 어떤 로직을 실행하길래 왜 이벤트 루프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PI가 너무 많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그냥 일할 때 조그만한 팁인데, 레이턴시가 굉장히 긴 API나 아니면 가장 빈번하게 호출되는 API들을 먼저 차례대로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GraphQL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제 GraphQL 쿼리나 아니면 뭐 레이턴시가 가장 긴, 실행 시간이 가장 긴 GraphQL 쿼리를 찾아내서 차례대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먼저 뭐 분산 트레이싱 같은 게 있다. 그럼 내 서버의 모니터링에 저런 트레이싱 도구가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 트레이싱을 보면서 내 지금 리퀘스트가 I/O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바로 리스폰스를 내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I/O 작업은 이제 다 끝나는데 왜 뭔가 계속 리스폰스가 안 나가고 있지? 뭔가 오래된 작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 트레이싱에 따라서 가끔 이제 함수 단위까지 트레이싱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API가 대략적으로 문제를 되는지 좀 찾았다. 그러면은 어떤 함수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떤 코드 단위까지 좀 찾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클리닉.js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클리닉.js는 이제 노드.js에서 성능 문제를 찾아내는 데 좋은 도구인데요.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개 더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이벤트 루프가 몇 밀리세컨드씩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닥터라는 도구이고, 하나는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플레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플레인 그래프는 그냥 사실상 스택 트레이스처럼 어떤 부분이 가장 CPU를 오래 점유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도구를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API를 이제 클리닉으로 계속 진단하고 있을 때,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을 때 그 API를 호출해줄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저는 부하 테스트 도구로 K6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그라파나 랩스에서 만든 오픈 소스인데 되게 고로 만들어졌고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예요. 뭐 이거 외에도 다른 부하 테스트 툴을 사용해서 검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제 어떤 노드.js 서버가 그 외부에서 한 6.8MB짜리 좀 크죠? 이 제이슨을 가져와서 클라이언트한테 바이패싱하는 그냥 그런 API를 제가 짜봤어요. 코드로 보여드리면은 그냥 딱 세 가지인데, 다른 서버에서 패치로 이제 받아오고 그걸 제이슨으로 디시리얼라이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스폰스로 내려보내는 그런 코드인데, 아마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겠구나 바로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코드를 짜고 제가 클리닉을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클리닉.js나 뭐 K6에 대한 사용법은 오늘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노드.js 서버가 실행되고 그때 노드 서버의 포트가 열릴 때 어떤 부하를 이제 걸고 그거를 이제 닥터로 모니터링한다, 이런 스크립트 이제 쉘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클리닉.js나 뭐 K6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마 공식 문서 가셔서 보셔도 꽤나 잘 빠르게 이제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50에서 60ms 정도 이벤트 루프가 딜레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제 저한테 저게 많아? 아니면은 뭐 60, 50 정도면 어떤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제가 절대적으로 저거 이제 크리티컬하지 않다, 이거는 프로덕션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API 프로덕션 환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서 저 정도 이벤트 루프 딜레이가 발생하면은 좀 크리티컬할까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정도 저 정도 딜레이는 충분히 이제 리퀘스트들이 밀리기에 좋은 딜레이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그런 문제일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플레임 도구를 이번엔 이용을 해볼 건데요. 아까랑 똑같은데 앞에 닥터를 플레임으로만 고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플레임 그래프가 나와요. 좀 작아서 제가 키워왔는데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JSON 펑션이 저걸 핫 펑션이라고 그래요.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벤트 루프를 딜레이 시킨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보니까 언디치의 이제 JSON 함수인데, 참고로 저거는 이번 노드 버전에서 새로 들어온 패치거든요. 패치 함수에 이제 JSON을 호출한 건데 저기 보시면은 바로 JSON 디시리얼라이징 하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서 이제 CPU 인텐시브한 것 때문에 이벤트 루프 딜레이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바이패싱하는 API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코드를 좀 고쳐봤어요. 디시리얼라이징을 안 하고 그냥 버퍼를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리스폰스로 내려보내고 그냥 헤더로서 이제 헤더에다가 JSON이다 이것만 알려주도록 코드를 다시 수정하고 클리닉을 다시 돌려보니까 이벤트 루프가 그래도 딜레이 되는 게 많이 나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제를 가져온 이유가, 다시 아까 코드로 들어가면은 이 JSON 디시리얼라이징 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바인딩하는 부분은 서버 개발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패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ORM을 사용한다. 그럼 ORM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로우들 많이 가져와 가지고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바인딩 시키고 그걸로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한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ORM에서 굉장히 많은 로우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바인딩을 시킨다, 또는 외부 서버에서 지금처럼 굉장히 큰 JSON을 받아와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JSON 오브젝트로 디시리얼라이징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좀 우리가 흔히 빈번하게 범할 수 있는 CPU 인텐시브한 코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지도교 사례인데,
제가 개발하고 있는 팀에서는 이런 화면에 이제 지도뷰가 있어요. 저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 숫자들 뭐 어느 지역에 1300개의 메모리 있고 어느 지역에는 670개의 메모리 있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마커 클러스터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클러스터링 자체는 클라이언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서버는 뭘 하느냐? 그냥 이제 저기에 있는 좌표랑 아이디만 이제 리스폰스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좌표랑 아이디를 리스폰스로 내려보내는 게 느려요. 그래서 제가 클리닝을 바로 돌려보니까 역시나 이벤트 루프가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도 똑같이 스케일 아웃 해도 너무 소용이 없길래 저는 이때 이거 뭔가 이벤트 루프 딜레이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로컬에서 재현을 해본 거거든요. 이제 100ms씩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원인을 제가 좀 보니까 타입 ORM 이제 엔티티를 생성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클래스 멤버를 초기화하고 있는 도중에 핫 펑션이 발견됐죠. 저게 뭔지 보니까 생성자에서 오브젝트 어사인으로 객체들을 믹스인하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게시글의 좌표를 불러와서 이제 바인딩을 하는데, 저 아티클 엔티티가 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필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메모리로 복사하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데 굉장한 이제 CPU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로우 쿼리로 그냥 셀렉트해서 아이디랑 그 포인트 좌표만 받아오고, 그리고 그거를 따로 타입 ORM 엔티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바로 리스폰스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까 100ml씩 튀던 게 다 거의 없어졌죠. 0ms로 다 수렴이 됐는데, 이벤트 루프 딜레이를 이제 없애고 CPU 인텐시브 코드를 찾아낸 하나의 예시이고, 또 하나는 특정 패키지, 이게 이제 좀 어질어질한 사례인데, 제 코드가 아니고 그냥 제가 npm 인스톨 해가지고 깐 패키지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데이터독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데이터독의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뭐 초단위 4초까지 이벤트 루프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면은 4초 동안 아무 리퀘스트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제가 그래서 이게 데이터도 클라이언트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플레인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재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플레인 그래프를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사실 알려진 이슈여서 해피엔딩이죠. 그냥 0.27 버전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예제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왔던 이유는, 만약에 제가 이벤트 루프 딜레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는 그냥 원인이 이제 뭔지 모르고 노드 서버가 계속 그 간헐적으로 몇 초 동안 멈춘다, 이거를 이제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제 내 서버에 유령이 살고 있다, 뭐 귀신이 살고 있다, 이제 그러고 노드 이래서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실 노드.js가 싱글 스레드라서 신경 써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노드.js 개발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당근마켓 안에서 뭐 내 근처 팀에도 있어봤고, 이제 부동산 팀 뭐 이런 데서 일할 때 뭐 특히나 당근마켓의 세 번째 탭이 내 근처 탭이거든요. 거기 서버가 노드.js 서버인데 꽤나 트래픽을 많이 받으면서도 꽤나 빨리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 노드.js예요. 그래서 노드.js도 이런 고충을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는데 이 기술이 꽤나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좀 홍보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백엔드 개발자를 구하고 있어요. 네. 저랑 같이 일하실 분이고, 네, 저희 팀인데 사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저기 비어있는 소파에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저도 당근마켓에 와서 굉장히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사업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창업을 하고 싶은 엔지니어분들도 좋고, 나는 창업에 뭐 이런 거 스타트업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술적으로 엄청 기여하고 싶다, 기술적인 호기심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예, 저희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Q&A를 마련을 했는데 아마 좀 이따 Q&A 세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또 질문을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